1994년 4월 15일 서울의 한 작은 식당. 점심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한 여자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채연아, 우리 세연이 어디 있어? 홍예수. 35의 그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0년의 부림 끝에 얻은 딸 세연이의 생일. 하지만 축하는커녕 이를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일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를 달래며 식당 앞에 앉혀둔 지 채 5분. 그 짧은 시간에 세연이가 사라졌습니다. 채연아, 엄마야, 어디 있어?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홍예수 씨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날 홍예수 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홍예수 씨는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홍예수 씨는 정신없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딸이 사라졌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홍예수 씨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 공원, 놀이터, 세연이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밤새 찾아 헤매다 지쳐 쓰러지기를 며칠. 그래도 세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홍예수 씨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세연이의 사진과 특징을 적은 종이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며 전단지를 받아갔지만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 와중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세연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기쁨. 여보, 우리가 부모가 돼요. 10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좌절하고 또 좌절했던 날들. 그 긴 시간을 견디고 얻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세연이 어디 있는 거야? 홍예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남편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를 독촉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여보, 우리 세연이 꼭 찾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서로를 위로하며 부부는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세연이를 찾는 일에 매달리느라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져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연이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꼭 찾을게. 어디 있든 엄마가 데리러 갈 거야. 홍예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이를 찾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홍예수 씨 부부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연이를 찾는데 모든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의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집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낀 일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요. 남편의 한숨 섞인 말에 홍예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세연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연이를 찾아야 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홍예수 씨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계도 유지하고 세연이도 계속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분식집을 차려볼까? 예전에 일하던 식당 경험을 살려 작은 분식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분식집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연이를 찾는데 도움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연이 분식집 어떨까요? 남편에게 조심스레 의견을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 이름을 들으면 다들 관심 가질 거예요. 그렇게 세연이 분식집이 탄생했습니다. 가게 간판부터 메뉴판까지 모든 곳에 세연이의 이름과 사진을 넣었습니다. 세연이 떡볶이, 세연이 김밥, 세연이 라면. 모든 메뉴에 세연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딸 이름으로 장사하는 게 이상할까요? 홍예수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세연이를 기억하고 찾아줄 거예요. 분식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홍예수 씨는 빠짐없이 세연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혹시 우리 세연이 못 보셨나요? 3살 때 사라졌어요. 어떤 손님들은 귀찮아했지만 대부분은 안타까워하며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정말 힘들겠어요. 꼭 찾으실 거예요. 저희가 주변에 소문 내볼게요. 그런 말들이 홍예수 씨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당장의 소득은 크지 않았지만 홍예수 씨 부부에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생계도 유지하면서 세연이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연아, 엄마가 꼭 너를 찾을 거야. 어디 있든 기다려. 홍예수 씨는 매일 밤 세연이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년, 5년, 10년. 세연이 분식집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정성 가득한 음식 덕분이었죠. 하지만 홍예수 씨에게 장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연이 못 보셨나요?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그 질문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하지만 꼭 찾으실 거예요. 그런 말들이 홍예수 씨의 힘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연이를 찾는 전단지는 계속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3살 때 모습이에요. 지금은 30대가 되었을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세연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분식집 수익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홍예수 씨는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친 남편의 말에 홍예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세연이를 못 찾았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가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홍예수 씨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순간마다 남편이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엔 꼭 찾을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분식집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세연이가 이날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는 동안에도 홍예수 씨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우리 세연이 보고 싶구나. 매일 밤 세연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30년이란 세월, 긴 것 같지만 홍예수 씨에겐 순간이었습니다. 세연이를 찾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내일은 꼭 좋은 소식이 있겠지.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세연이 분식집 옆 가게에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홍예수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동네에 온 걸 환영해요. 그 여성은 작은 카페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에요. 곧 오픈할 거예요. 홍예수 씨는 새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찾아와요.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그 여성이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 김밥 좀 사갈게요. 홍예수 씨는 반갑게 맞이하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자, 여기 메뉴예요. 골라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홍예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메뉴판을 보며 계속 울 뿐이었습니다. 홍혜수 씨는 조심스레 여성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이 이름이요. 세연이. 홍혜수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세연이란 이름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홍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홍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홍혜수 씨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에서 자주 들었던 이름이에요. 여성의 말에 홍혜수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입양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홍혜수 씨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혹시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정이에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미정 씨는 어릴 적 기억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 우연히 들은 부모님의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싸우시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넌 우리 딸도 아닌 애한테 왜 그렇게 애틋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부모님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죠. 냉담해진 부모님, 차가워진 집안 분위기. 미정 씨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어요.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게 미정 씨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자주 꿨어요.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연아, 세연아 하고 부르는 소리요.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홍혜수 씨는 숨을 죽이고 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식집 메뉴판을 보는 순간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미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꿈에서 들리던 그 이름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홍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네가 우리 세연이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에 미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홍혜수 씨와 미정 씨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미정 씨가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거 아세요? 미정 씨의 손에는 오래된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홍혜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 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홍혜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거예요. 친부모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죠. 홍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비 모양 펜던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세연이에게 돌 때 선물했던 것과 비슷해. 홍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혹시 홍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너무 섣불리 결론 짓지 말자. 비슷하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 미정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펜던트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 세연이에게. 미정 씨의 눈에서도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걸까요? 홍예수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이런 목걸이가 세상에 하나뿐일 리는 없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 순간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예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견딜 수 있겠니? 홍예수 씨가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리셨는데 저라고 못 기다리겠어요? 꼭 알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안한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그 끝에 있을 진실.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홍예수 씨와 미정 씨에게 한 세월과도 같았습니다. 홍예수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 딸이 아니라면 30년 기다림이 물거품이 된다면 이런 생각에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미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결과가 틀리면 어쩌지? 또 다시 버림받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식욕도 잃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홍예수 씨, 김미정 씨. 간호사의 호명에 두 사람은 흠칫 놀랐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의사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예수 씨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설마 아닌 건가? 미정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30년이나 지난 후에 홍예수 씨와 미정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정 씨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견딜 수 있어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과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결과는 축하드립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9%입니다. 친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홍예수 씨와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세연아. 엄마, 30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되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홍예수 씨는 세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세연이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세연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세연이에요. 드디어 찾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 아픔, 그리고 한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세연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너를 잃어버려서. 홍예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헤어질 일 없을 모녀의 포옹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홍예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세연아. 30년 동안 기다린 내 방이 있어. 세연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가요? 우리 집으로. 모녀의 재회 이후
홍예수 씨와 세연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좀 바꿔볼까요? 어느 날 세연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홍예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세연이 분식집이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괜찮아요. 엄마, 분식집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세연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결국 두 모녀는 세연이의 꿈이라는 이름의 카페 겸 분식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벽은 절대 허물면 안 돼요. 홍예수 씨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매일 바라봤던 벽이야. 세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 벽엔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볼게요. 한 달 후 세연이의 꿈이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30년간의 기다림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분식을 팔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세연이의 꿈입니다. 모녀가 함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특별 메뉴 세연이 라떼가 인기였습니다. 라떼 위에 나비 모양 초콜릿이 올라가 있었죠. 세연이의 목걸이를 모티브로 한 것이었습니다. 추억의 분식 세트도 인기예요. 세연이가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팔았던 메뉴들로 구성했거든요. 손님들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홍예수 씨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딸을 찾은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세연이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세연이의 꿈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 끝없는 사랑,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이 모든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홍예수 씨와 그녀의 딸 세연이의 감동적인 재회 사연입니다. 홍예수 씨는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딸을 기다리며 세연이 분식집을 운영했고, 결국 기적처럼 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세연이의 꿈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홍예수 씨의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또 홍예수 씨와 세연이가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가면 좋을까요? 그들이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홍예수 씨와 세연이가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